이미 김기현 대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공천을 제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마치 대통령이 사면복권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내려보낸 사람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민심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부했던 선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김기현 대표가 그 책임을 물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운명도 김기현 대표와 같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에는 여기는 기필코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정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안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 타격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곧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상황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면 오죽하면 금정에서도 졌느냐. 대통령실에 훨씬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 하기 싫은 당대표와의 그 독대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셋.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옛날에 나오고 잘하는 사이였지. 그냥 항해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과 정치를 쇄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가 바로 우리의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 겁니다. 호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뭐 사전 투표도 진행이 됐고 이제 남은 건 본 투표인데 투표율이 뭐 생각보다 높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대표 비교 좀 해보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부산에 갔다 그러죠. 지난달 28일 첫 방문이어서 5번째 방문이요. 5번씩이나 그 같은 곳을 간다는 의미는 지대한 관심 또는 절박함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지난 5일, 6일, 지난 9일 뭐 계속 갑니다 지금. 5번째니까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재판이 있어서 이게 유서가 여의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격이잖아요. 하게 되면. 근데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지원 유세 요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전화 받고 부산 행이다. 여기는 부모 단일화를 했거든요. 지금 야권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각각 뭔가 애쓰는 모습, 절박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지금.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죠. 물론 재보궐선거가 부산 금정구청장만 보궐선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보궐선거 다른 것, 특히 호남 지역 2곳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영광군수 뭐 유독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마 본인의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김기현 대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공천을 제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마치 대통령이 사면복권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내려보낸 사람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민심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부했던 선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김기현 대표가 그 책임을 물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운명도 김기현 대표와 같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에는 여기는 기필코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료 부분 이런 것들로 지금 망가뜨려가면서 국정 역량 자체가 밑바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라면 김건희 여사 건, 녹취록 이런 것들이 계속 버무려져 가지고 정말 이 정권의 말기가 정말로 이게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후 외환의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진다 그러면 본인의 운명은 정말 가련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반격 카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한동훈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야 김건희 여사 녹취록 나오고 김건희 여사 이선 후퇴도 안 하고 저렇게 공권력을 사유해가면서 저렇게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김건희 여사를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통해서 결국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통령실에 덮어 씌우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다. 덮어 씌우기 위한 명분도 지금 그렇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보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오. 이 야당과도 싸워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결국 그러한 갈등 국면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버티기 위한 국민적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측면에서 결국 대통령실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요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원래는 질문을 각각 이동학 최고위원께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께는 이제 민주당 상황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발언 분석의 수위가 높아요. 똑같은 질문을 각각 드려보죠. 그럼 두 분께. 그럼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들었던 질문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금정구청장 이번에 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 뭐 안 좋겠죠. 어떻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리는 없죠. 예. 그런데 이동학 최고위원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김기현 대표가 각계무샤라고 하면 예. 한동훈 대표는 각계무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 갑자기 또 각계무샤 표현을 쓰시는데, 예. 아니 무샤라고 하는 게 명태균이라고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예. 쉽게 말하면 각계무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바타란 이야기잖아요. 아, 아바타란 이야기를 뭐 일본어 써가지고 각계무샤라고 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될 때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아. 대통령실에 지원이 있어가지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해 줬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았잖아요. 못 되게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뚫고 그것도 그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대표 되지 않았습니까? 오. 제가 봤을 때 이른바 홍준표식 표현으로 하면 발광체냐 반사체냐고 했을 때 예. 김기현이 반사체라고 하면 한동훈은 발광체다. 아. 그러니까 이번 금정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안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 타격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곧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상황.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면 오죽하면 금정에서도 졌느냐. 아. 대통령실에 훨씬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 하기 싫은 당대표와의 그 독대를 오.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그 선거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질문을 두 분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이것도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정혁진 변호사께 한 1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호남에서 벌어지는 영광 군수 선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3파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꼭 1년 전에, 예. 1년 전 10월 12일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14일이잖아요. 10월 16일에 그 선거가 있는데 10월 12일에도 선거가 있었어요. 오. 2013년 10월 12일에. 예. 무슨 선거 있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뭐랑 세트로 해서 봐야 되느냐? 법원의 결정과 세트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 9월 달에 작년 2023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창훈이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모든 사람의 예측을 깨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균열이 나온 게 그 완성된 게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였고요. 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붕괴가 예.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총선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생각이 영광 드는 게 군수 선거가요? 그렇죠. 영광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라고 민주당이 하면 패배한다면. 민주당이 패배한다라고 하면 뭐 일극 체제에 운운하면서 그렇게 강고해 보이던 그 이재명 체제가 금이 조금이라도 실금이라도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11월에 한 달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1심 재판들. 14일에 뭐가 있습니까? 김혜경 씨 재판 나와요. 판결 예. 선고 나와요. 그 다음날 15일에 뭐가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판결 선고 나와요. 이재명 대표. 25일에 뭐가 있습니까? 위증교사 판결 예. 나오고요. 조금 있으면 또 뭐가 나올 것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쌍방울 관련한 그 항소심 판결도 10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단순히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번 보궐선거랑 똑같이 법원의 판결과 세트로 그 엮여지게 되면 어떤 파괴력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영광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뭐 저는 타격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없다고요? 내부는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선택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혁신 경쟁이 더 불을 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도 앞으로 남아있고 대선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민주 진영의 큰 집이잖아요. 민주당이. 예. 결국 야권 연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야권에 대한 어떤 이 흐름을 더 강고하게 더 넓게 그물을 더 넓게 치는 그런 전략의 어떤 수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 어떤 리더십의 타격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뭐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정치 혁신의 어떤 기폭제가 될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 타격을 입은 쪽이 완전 달라요 지금요. 이렇게 서로 X로 교차를 했습니다 지금 분석이요.